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우리나라에 양담배 수입 시장이 개방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1986년 하반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양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과금을 물고 그랬죠. 국가 경제에 좀먹는 양담배, 사지도 피지도 말자는 프래카드가 거리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담배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피워 없애는 담배를 수입하느라 그 비싼 달러를 써야 하나?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되자 미국으로부터의 원화절상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다. 그러나 당장 원화절상을 할 경우 수출 기업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몇몇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는 것으로 미국의 압력을 비껴나가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직전 상공부 박운서 통상진흥국장은 해외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된다. 주제는 개방정책의 필요성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상공부 박운서 통상진흥국장입니다. 여러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국산 담배만 피울 게 아니라 양담배도 더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흥분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물건을 팔면서 너네 물건은 안 산다. 이제 이게 해외 시장에서는 안 통합니다. 우리도 잘 살게 된 걸 저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쪽 물건을 사줘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뭔가를 더 사와야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그게 양담배 같은 소비재 쪽입니다. 양담배 소비 같은 것을 더 늘려서 그것으로라도 이 통상 압력을 좀 누그러뜨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내용을 접어놓고 해외 공관장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 하나였다. 양담배를 피우자는 바로 이 대목이었다. 대만 주재 대사를 비롯해 군장성 출신 대사들이 즉각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뜻을 모아 당시 국가정보기관을 찾았고 그들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 우리가 육사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군생활을 할 적에 그 어려운 군생활을 견뎌내게 했던 게 뭐요? 국가관이요. 내 나라 대한민국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내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반석 위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군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자. 강 선배님, 귀국하자마자 절 보러 오신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흥분을 하신 겁니까?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이나 되는 녀석이 글쎄 양담배를 더 사다 피우자입니다. 그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명색이 한나라의 통상진흥국장인데 그게 될 말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니까 제일 먼저 한다는 게 양담배 피울 국민이 이게 되는 일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잘 알아보시오. 예? 도대체 그놈의 국가관이 뭔지, 혹시 미국 양담배 회사에서 뭐 돈이나 받아 챙기고 다니는 놈은 아닌지.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상공부 박운서 통상진흥국장은 실제로 수사기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르게 된다. 박운서 국장님, 예. 지난번 해외 공관장 회의에서 양담배를 더 피워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일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요? 예. 무슨 생각으로 양담배를 더 피워야 한다고 하신 겁니까? 이보시오. 여기 이 기관에 계신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눈 감고 귀 막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변했습니다. 양담배 피운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선 국제경제시장에서 탁 도태되기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양담배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경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제수지 흑자가 너무 크니까 당장 미국에서 환율 문제로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환율 문제 태클이요? 그냥 쉽고 간단히 얘기해서 원화값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팔 때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쌀 때보다 판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예전에 하나 팔아서 800원을 벌었다면 이제 하나 팔아서 700원밖에 못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도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진 나라에서 우리 물건을 내다 팔려면 다른 나라 물건도 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나라 물건 뭐를 사올까요? 컴퓨터나 전자 분야요? 이런 시장은 장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직 문을 열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다른 시장이라도 더 열어야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양담배 시장입니다.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을 조사한 국가기관의 한 요원은 윗선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양담배를 피우자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양담배 회사에서 돈 받아먹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한테 단 1원이라도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국가관이 투철하고 나름대로 애국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흑자 관리.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담배 시장을 점차 열었던 것도 3조 호황으로 쌓인 흑자 관리의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정권 출범 초 한미 간에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한 실무회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미 실무회의의 현안 가운데는 1986년 말 수입이 개방된 양담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양담배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 관련 기록 1988년 5월 4일 매일경제신문. 담배 협상에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전매공사가 담당해왔던 수입, 판매 등의 유통 과정에 대한 규제를 풀어 소매상을 제외한 중간 도매상의 경우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방송을 제외한 잡지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양담배 가격 또한 기존의 1,30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도 적지 않았다. 사공일 재무부 장관. 예, 카카. 그즈음 재무부 업무 보고를 위해 사공일 재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찾았다. 경제는 정부에서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담배 문제 말인데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적지 않아요. 카카. 적어도 이 문제는 옛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안 되다. 수출은 선이요, 수입은 악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경기가 안 좋고 전반적인 적자 기조가 유지될 때와 지금처럼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는 때와는 분명히 경제 운용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적자 때와 흑자 때는
경제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예. 과거처럼 적자는 나쁘고 흑자만 좋다.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 나가면 우리 편 꼴문에다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부 장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잘 알아서 하십시오. 청와대가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카카. 그런데 사공장관, 예, 카카. 요즘 어때요? 민주화가 많이 된 것 같은가? 예? 과천 정부청사 가면 관료들이 그런다고 하더만 이제 정말로 민주주의가 되었다. 당장 청와대에 올라가는 보고서만 더 엄청나게 줄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화라는 게 알고 보면 참 효율적인 겁니다. 응? 어쨌든 민주주의 정권에서 자율권을 주는 만큼 책임 있게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운 상승의 기회가 되는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 노태우 대통령도 취임 초에 1988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올림픽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국민들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죠.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시내 여기저기서 공사도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4.16)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 씨의 새마을 비리 사건이었다. 전국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부는 어쨌든 이 문제를 정리해야 했다.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윤환 정무장관이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김윤환 정무장관은 제5공화국 시절 마지막 비서실장이기도 했던 인물이다. 카카, 그래, 오랜만이야. 잘 계시지요? 내가 잘 있는 것 같아? 동생 문제로 속을 많이 상해하신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내 해외 나갔다가 그 소문을 듣고 급히 귀국을 했잖아. 그래, 노태우 대통령은? 카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마을 문제가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쩌나 그 걱정도 크십니다. 걱정이 커요? 예, 경환 씨 말입니다. 횡령 액수가 65억 원입니다. 탈세 혐의만도 10억 원이고요. 게다가 언론들은 허구한 날 60250과 단절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는데 노태우 각하의 입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곁에서 지켜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말하려고 온 거야? 무엇을 말씀드리기보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태우각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든 결심을 하겠는데, 다만 작금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내 손발을 묶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돼. 얼마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친동생인 정경환의 새마을 비리 사건에 책임을 지고 국가원로 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정당 명예총재직을 사퇴한다.